늦은 오후 햇살이 성북동 2층 단독주택의 대청마루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만호 회장은 70년 세월을 견뎌온 손으로 차례상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추석이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불거져 나올 막내 강수에 대한 걱정거리들이었습니다. 아버님, 막내 도련님은 또 늦으시나 봐요. 큰며느리 정미경이 앞치마를 두르며 혀를 찼어요. 서울대 의대 출신인 큰아들 강준과 결혼한 그녀는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했죠. 사회적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벌써 몇 시인데 연락도 없고. 정미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둘째 아들 강민은 대기업 임원답게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강수 녀석은 벌써 49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이게 뭡니까? 강민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김만호 회장의 아내 박순자 여사는 부엌에서 나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몰라. 4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막내 아들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 이선영이 과일을 깎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겠죠.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녀에게 강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김만호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 키웠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큰놈, 둘째는 다 잘 됐는데. 한국 전쟁을 겪으며 맨손으로 일군 재산이었죠. 하지만 막내 아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티셔츠,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날카로운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죠. 야, 강수야. 김만호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쌓인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강수는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사실 그는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핵심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죠.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김만호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다 의사,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는데. 박순자 여사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추석인데. 하지만 김만호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추석이라고 달라지는 게 있나? 그가 소리쳤습니다. 49살까지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강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아프게 조여왔죠. 이런 상황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다 잘 사는데 너만. 박순자 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전화를 무시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었죠. 강수 삼촌,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세요? 큰 조카 녀석이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응. 열심히 하고 있어. 강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매일 국가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취업 준비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뭘 열심히 해. 김만호 회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강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강수는 차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조상님,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15년간 지켜온 국가기밀이었죠. 추석 차례를 마친 후 온 가족이 둘러앉은 거실이었습니다. 김만호 회장은 다시 한번 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수야, 내가 죽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모습 한 번만 보고 싶구나. 70년을 살아온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이었어요.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내일 청와대에서 열릴 긴급 경제정책회의에 대한 것이었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 큰형 강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의사인 그는 항상 논리적으로 말하려 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 건가? 둘째 형 강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물어봐. 그의 목소리에는 체면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동생분은 뭐 하시냐고. 강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하는 일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였어요. 하지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강수 도련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정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강수를 꿰뚫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강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미경의 직감이 예상보다 예리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선영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수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다던데. 그녀가 말했어요. 이런 때일수록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강수는 자신의 방에서 해외 경제 전문지를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 경제 신문까지였어요. 가족들은 그가 또 게임이나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강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경제 수치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무능한 막내 아들로 보일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하루가 될 거였죠. 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이른 아침 강수는 평소와 같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또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낼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청와대였죠. 세면을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연기를 해야겠군. 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15년간 계속해온 이중 생활이었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강수야, 어디 가는 거니? 박순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강수는 평소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죠. 밥은 먹고 가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니. 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밖에서 먹을게요. 사실 그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강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오늘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는 동안 강수는 스마트폰으로 해외 주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 경제 신문까지 그의 손끝에서 빠르게 넘어갔어요. 옆자리 승객들은 그가 단순히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강수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거 심각한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였어요.
지하철이 안국역에 도착했습니다. 강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내렸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경제 분석이 돌아가고 있었죠. 청와대 정문 앞에서 강수는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김강수입니다. 경제수석실에서 부르셨어요. 보안요원은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특별출입증을 내어주었어요. 이런 과정이 벌써 15년째 반복되고 있었죠. 청와대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강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정호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30년간 경제관료 생활을 해온 그였어요. 강수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강수 씨, 어서 오세요. 박정호 수석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각종 경제 지표와 그래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빨간색 화살표들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호 수석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강수는 차분하게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15년간 축적된 경험과 직감이 그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박정호 수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안심이 되는군요. 강수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환율 방어가 최우선이겠어요. 하지만 무작정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죽습니다. 그는 마커로 복잡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박정호 수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강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강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경제 모델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선별적 유동성 공급과 동시에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호 수석이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핵심 수출 기업들에게 특별 금융 지원을 제공해요. 그의 설명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차별화하는 거죠. 박정호 수석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그렇게 하면 대기업은 수출로 버티고 중소기업은 내수를 살릴 수 있겠군요. 정확해요.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너무 늦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너무 빠르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1시간여에 걸친 브리핑이 끝나자 박정호 수석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강수 씨예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분석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텐데. 강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늘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석님, 가족들한테는 절대. 물론입니다. 박정호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간 지켜온 원칙이니까요. 강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청와대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통령과 몇몇 핵심 참모들 뿐이었어요. 그것도 강수 자신이 요청한 일이었죠. 오후에 강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어요. 또다시 가족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강수야, 또 어디 돌아다니고 온 거니? 박순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나이가 몇인데. 강수는 평소와 같은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어머니.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방금 전까지 나라의 경제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밥은 먹었니?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강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럼 얼른 씻고 나와. 밥 데워줄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강수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이었어요. 큰형 강준이 일찍 퇴근해서 함께 있었죠. 강수야, 오늘은 뭐 했니? 강준이 물었습니다. 의사인 그는 언제나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도서관 갔다 왔어. 강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도서관? 강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공부라도 하는 거야? 응, 조금. 강수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사실 그는 매일 국내외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죠.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TV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발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긴급 경제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네. 아버지 김만호 회장이 TV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인가 보구나. 강수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제안한 정책들이 곧 발표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정부에서 또 경제 정책을 발표하겠지. 둘째 형 강민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들이 걱정하는 바로 그 정책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경제에 관심 가져야 해. 아버지가 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수야, 너도 뉴스라도 봐라. 네, 아버지.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는 누구보다 경제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경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해외 경제 전문 사이트들을 들여다봤어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정확히 예측해야 했어요. 내일 있을 청와대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강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들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아마 화장실에 가는 가족들의 발걸음일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강수는 화면을 재빨리 바꿨어요. 게임 화면이나 웹툰 사이트로 말이죠.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와서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15년간 계속해온 습관이었어요. 새벽 3시, 강수는 마침내 분석을 마쳤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발표할 정책 초안이 완성됐어요. 그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했습니다. 가족들이 절대 볼 수 없도록 말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 강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성북동의 고요한 밤거리가 보였어요. 저 멀리 청와대 방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의 목소리는 작고 외로웠어요.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무능한 막내 아들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이른 아침, 강수의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요청하셨습니다. 오전 7시 상황실로 오세요. 마이너스 박정호. 강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던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강수야, 오늘은 어디 가는 거니? 박순자 여사가 의아해했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냥 친구 만나러 가요, 어머니. 강수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밥은 먹고 가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안 되잖니. 괜찮아요. 밖에서 먹을게요. 강수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강수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어머니, 언젠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아침 길이었어요. 오늘도 또 다른 이중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죠. 청와대 상황실에는 이미 대통령과 주요 경제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수가 들어서자 대통령이 직접 자리를 권했어요. 강수 씨, 어서 오세요.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해주신 정책안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대통령님.
강수는 평소의 무심한 표정과는 달리 진지한 모습으로 자료를 펼쳤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강수의 변신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평소 가족들 앞에서 보이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력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찼어요. 하지만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내수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강수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어요. 3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가 마커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로 핵심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메모를 하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2단계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선별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했어요.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존 예비비와 국채 발행을 적절히 조합하면 됩니다. 강수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어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분석이군요. 시장 심리를 고려한 타이밍도 완벽해요. 2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나자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수 씨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대통령님. 강수는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여전히 무능한 건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정호 수석이 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수 씨, 정말 대단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15년간 함께 일하면서도 매번 놀라게 됩니다. 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은 이런 저를 모르죠. 박정호 수석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럴까요? 강수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15년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나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수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이셨을까? 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 전쟁을 겪으며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걸었어요. 가족들이 보기에는 또 하루를 허비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큰형 강준이 와 있었습니다. 의사인 그는 언제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부모님 안부를 챙기는 효자였어요. 강수야, 너 어디 다녀왔니? 강준이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없었던데. 그냥 도서관 갔다 왔어요, 형. 강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도서관? 강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정말 공부하는 거야? 네, 조금. 강수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사실 그는 방금 전까지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창했죠. 거실에서 어머니와 큰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야, 씻고 나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네, 어머니. 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해야 할까 싶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 TV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부가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네. 아버지 김만호 회장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오늘 아침에 제안한 정책이 곧 발표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더니. 큰며느리 정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도 환자들이 많이 줄었대요. 둘째 형 강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강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들고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바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강수야, 너도 이런 뉴스 좀 봐라. 아버지가 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네, 아버지.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는 누구보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단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1단계로 핵심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자신이 오늘 아침에 제안한 정책들이었어요. 2단계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가족들이 모두 TV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선별적 통화 정책 시행. 이번에는 정책이 꽤 괜찮은 것 같네.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 큰형 강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강수는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자부심을 억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칭찬하는 바로 그 정책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이런 분들이 진짜 나라의 인재지. 둘째형 강민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게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야. 강수는 숟가락을 놓고 말았어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수야, 왜 안 먹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강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먹을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정호 수석으로부터였어요. 강수 씨 덕분에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컴퓨터를 켜고 경제 사이트들을 둘러봤어요. 자신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접근, 현실적인 대안, 정부의 숨은 브레인이 있는 것 같다. 댓글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강수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강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무능한 막내 아들로 보일 하루였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소중한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발표된 정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야, 어디 또 가는 거니? 박순자 여사가 물었어요. 요즘 부쩍 나가는 일이 많네. 그냥 친구들 만나려고요. 강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15년간 반복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들이라도 만나는 게 좋지. 어머니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강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무기력하게 지내는 아들이 친구라도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강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을 아신다면 자랑스러워하실 텐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또 다른 하루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수가 제안한 경제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수출 실적이 개선되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정부의 탁월한 정책 운용이라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강수는 여전히 가족들 앞에서 무능한 막내 아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수는 평소처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강수는 당황하지 않고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15년간 비밀을 유지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기자들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집 앞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수야, 늦었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네, 친구들이랑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언론에 노출될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강수의 휴대폰에 박정호 경제수석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강수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박정호 수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조언자에 대해 캐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아마 기자들인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조심하셔야겠어요. 박정호 수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15년간 유지해온 비밀이 깨질 수도 있어요. 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만약 정체가 노출된다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라워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제 뉴스 댓글란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정부의 비밀 경제 고문이 있다더라. 청와대에 숨은 브레인이 있대. 도대체 누구지? 추측성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강수는 평소와 같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또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이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오후에 둘째형 강민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강수야, 요즘 경제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정말 잘하고 있더라. 강민이 말했어요. 너도 이런 거 관심 있으면 공부해봐라. 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 생각해볼게요. 자신이 바로 그 경제 정책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요즘 인터넷에서는 정부의 숨은 경제 고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 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 봐. 강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형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추측하고 있다니 말이죠. 그런가요? 강수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네요. 나도 궁금해.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에서 특별 기획이 방송됐습니다. 정부 경제 정책의 숨은 조력자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는 정부의 탁월한 경제 정책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TV 앞에 모여 뉴스를 시청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아버지 김만호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나라의 인재야. 큰며느리 정미경이 맞장구를 쳤어요. 숨어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있다니. 강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도 밀려왔어요. 가족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뉴스가 끝난 후 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플래시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수는 박정호 수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분간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호 수석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비상 연락처로만 연락하겠어요. 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5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이중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정부의 비밀 경제 고문 찾기에 나섰습니다.
여러 경제 전문지에서 탐사 보도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어요. 강수는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자들에게 발각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강수야, 왜 안 나가? 어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요즘 매일 나갔는데.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요. 강수는 핑계를 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강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말이죠. 오후에 큰형 강준이 병원에서 일찍 와서 강수를 찾았어요. 강수야, 괜찮아? 의사인 그는 동생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던데. 괜찮아요, 형. 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요즘 스트레스라도 받는 일이 있어? 강준이 자세히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강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의사인 형의 관찰력이 예상보다 예리했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기자들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강수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설마 기자들이.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장난이었거나 잘못 누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수는 더욱 긴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 경제 전문지에서 결정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조언자 민간인으로 추정. 청와대 출입기록 분석 결과. 강수는 기사를 읽으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어요. 그는 박정호 수석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수석님, 기사 보셨죠? 네, 봤어요. 박정호 수석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언론에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강수가 제안했어요. 어차피 들킬 거라면. 아직은 안 돼요. 박정호 수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기상조예요. 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강수는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자유롭게 드나들던 청와대에도 갈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밥상에서 또다시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조언자 정체규명 임박.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누굴까? 둘째형 강민이 궁금해했어요. 곧 밝혀질 것 같은데. 아마 대단한 사람일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강수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수야, 왜 안 먹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강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언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수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스스로 가족들에게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제가. 그는 혼자 연습해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강수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기자들이 집까지 찾아올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직접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강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 기자가 강수의 정체를 거의 파악한 상태였어요. 청와대 출입 기록과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그의 이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강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집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강수는 평소처럼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 부부, 둘째형 부부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요즘 강수가 많이 조용하네. 큰며느리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나갔는데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둘째 며느리 이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 차림의 기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일보 기자 이정훈입니다. 기자의 정중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강수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강수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드디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수가 무슨 일로? 아버지 김만호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기자는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조언자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이어졌어요. 강수 씨가 그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수에게 집중되었어요. 큰형 강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강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는 백수라고요. 둘째형 강민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기자들도 가족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기자가 차분하게 자료를 꺼내 보였어요. 청와대 출입 기록과 회의 일정이 일치합니다. 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강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가족들 모두가 그 화면을 보았어요. 강수야, 저게 뭐니? 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큰형과 둘째형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강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수석님. 전화 너머로 박정호 수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수 씨, 언론에서 연락 왔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지금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수의 대답에 가족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해명 자료를 준비하겠어요. 통화를 마친 강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강수 씨, 정말 정부의 경제정책 조언자가 맞습니까? 강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가족들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형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정말이야? 큰형 강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그의 의사다운 합리적 의심이었어요. 강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책자료, 회의 일정, 대통령과의 면담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야? 둘째형 강민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화면에 집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박정호 경제수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가족들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말을 이었어요. 상황이 급해서 직접 왔습니다. 박정호 수석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극적이 되었습니다. 강수 씨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핵심 조언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국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버지 김만호 회장은 70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 무능하다고 여겨왔던 막내 아들이 사실은 나라의 핵심 인재였다니요. 그럼 최근에 나온 경제 정책들도? 둘째형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대부분 강수 씨가 제안하신 것들입니다. 박정호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율 안정화 방안, 수출 기업 지원책, 중소기업 금융 지원. 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모두 강수 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40년 넘게 키운 막내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큰형 강주는 의사로서의 합리적 사고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럼 강수야, 내가 정말 청와대에서.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어요. 15년 동안이나. 네, 형. 강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쓴 논문이 경제수석님 눈에 띄어서 시작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자 이정훈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15년 동안 비밀로 해야 했나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한 경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왔거든요. 만약 제 정체가 공개됐다면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었어요. 큰며느리 정미경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수 씨. 아니, 강수 형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둘째 며느리 이선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아버지 김만호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서 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사과한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식에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잘못 봤구나. 강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도 감정에 복받쳐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겁했어요. 박정호 수석이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수 씨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정말 뛰어나요. 그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대통령께서도 강수 씨의 조언을 매우 신뢰하고 계세요. 이번 경제위기도 강수 씨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강수가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수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니.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야.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강수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강수는 가족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겨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강수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됐으니까. 네, 어머니.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공개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박정호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강수 씨의 존재 자체는 이제 공개될 것 같습니다. 큰형 강준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네. 15년 동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둘째 형 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강수는 마침내 홀가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15년간의 긴 침묵이 끝나고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강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건달이라고 여겼던 막내 아들이 사실은 온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 밤 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것도 없었어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수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1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 청와대가 의존한 민간 경제 고문의 정체. 건달로 오해받은 경제 천재의 진실. 신문 헤드라인들이 강수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김만호 회장은 그날 아침 신문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해왔다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보, 이것 좀 봐. 그가 박순자 여사에게 신문을 보여줬어요. 우리 강수 이야기가 일면에 나왔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다니. 강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청와대로 출근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강수야,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가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저녁에 봐요. 강수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청와대로 가는 길에 강수는 여러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강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15년간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많은 직원들이 강수를 반겼습니다. 15년간 그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강수 씨,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겠네요. 동료들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호 경제수석이 강수를 맞았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홀가분해요. 강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겠네요. 박정호 수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이 강수를 직접 만났어요. 강수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강수 씨의 노고를 알게 됐네요.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 씨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안정됐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수의 집에는 축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어요. 친척들, 이웃들, 오랜 친구들이 모두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언제 이런 유명인을 알고 지냈나. 진짜 자랑스럽다. 칭찬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큰형 강주는 병원에서 동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15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다니 정말 대단해. 둘째 형 강민도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진짜 형님 동생이세요? 너무 부럽다. 그런 동생이 있다니.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강수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강수야, 이제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은 처음이야. 아버지, 과찬이세요. 강수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정말 대단한 일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니. 이제 마음 편히 지내렴. 큰며느리 정미경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강수 형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둘째 며느리 이선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어요. 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날 밤 TV 뉴스에서는 강수의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민간경제고문 김강수 씨의 15년. 숨은 영웅의 진실한 이야기. 프로그램 제목들이 화려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TV 앞에 모여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강수의 대학 시절 논문부터 시작해서 15년간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됐어요. 정말 우리 강수가 이런 일을 해왔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도 몰랐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방송에서는 강수의 동료들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정말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계세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15년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강수는 방송을 보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과하게 포장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정도로도 부족해. 15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건데. 다음 날부터 강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강수 씨 맞죠? 정말 존경합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셨어요.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강수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수석 경제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강수 고문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수는 새로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청와대 수석 경제고문 김강수.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직함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강수는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 그의 15년간 활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15년간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나요? 국회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강수의 대답은 진실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판단만으로 조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계속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강수는 기자들과 만났어요. 15년간의 비밀 생활 어땠나요?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강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네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강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했어요. 성북동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수 때문에 나온 거야. 아버지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강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가족들이 믿어주셔서 더 힘이 나요. 우리가 믿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성북동의 골목길을 걸으며 강수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5년 전과 똑같은 길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강수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고맙다. 김만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어요. 이런 아들을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아버지. 강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은 온 가족이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강수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부 경제 정책의 숨은 영웅, 김강수 고문. 15년간 침묵 속에서 국가의 헌신. 뉴스 자막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네. 큰형 강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겠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강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 형 강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강수야, 정말 존경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요. 그날 밤 강수는 자신의 방에서 15년간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오해와 무시를 받으면서도 국가를 위해 일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았고 국민들의 사랑도 받게 됐어요. 무엇보다 진실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강수는 책상 서랍에서 15년 전에 쓴 첫 번째 정책 제안서를 꺼냈어요. 노란 바랜 종이 위에 적힌 글씨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강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였어요. 15년간의 침묵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만호 회장은 아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강수야,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모든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5년간의 긴 침묵이 마침내 끝나고 진정한 화해와 인정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건달 아들인 줄 알았던 막내 아들이 사실은 청와대가 극비로 의존하는 국가경제고문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가족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